점심을 준다면 부잣집 아이들은 굳이 줄 필요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줄 수 있다면 그런 행정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. 바람직하다. 똑같이 나눠줄 돈을 아껴서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에게 컴퓨터도 사주고 가능하면 각종 학용품도 사주고.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하셨던 일을 봤어요. 보니까 일단은 어린이 대공원 무료화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는 말씀하셨지만 하위 70% 영유아 아동들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. 시스템이 돼 있어요. 근데 이 문제만큼은 무상급식만큼은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아예 그런 복지 문제에 있어서 이분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줘버렸단 말이에요. 그거는 상대방의 공격이 그 거짓말 공격 때문에 생긴 이미지죠. 지금도 한 줄 이야기하면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 틀린 표현이죠. 보편적 무상급식을 그렇죠. 반대한 거죠.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거에 반대한 거지. 가난한 사람 더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위 50%, 때에 따라서는 하위 70% 주고 상위 20%, 50%는 안 주는 복지가 훨씬 더 바람직한 복지. 지금도 그거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? 그렇게 가야 어허.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에도 그렇다면 거꾸로 예.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. 왜 부자한테는 세금 많이 걷고 어려운 분한테는 세금 걷지 않습니까? 똑같이 걷지. 그러게요.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눠주는 게 예. 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. 시장직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고 자, 좀 그 부분은 네. 후회합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시장직을 걸었던 부분은 지금 같으면 안 해. 그때는 정말 40대 중반 피가 끓는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탁그릇 쉽게 걸었어요. 가다 보니까 자리까지 걸게 되는 거죠. 그나저나 그 당시에 이제 급식 대상이 됐던 어린이들이 올해는 그 중에서는 투표할 친구들도 있어요. 밥 먹는 아이들이 그 지금 친구들은 투표하러 또 나옵니다. 우리의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저분을 뽑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미 방금 전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정책의 대상에서 정책의 객체에서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. 혹자는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, 애들 밥그릇 걷어찬 사람 이런 식으로 모략을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당시의 제 입장이 뭐였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10년 뒤, 20년 뒤를 바라보고 오히려 공교육에 투자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아마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크게 참조가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었는지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. 판단해서 투표에 꼭 참여해서 한쪽을 심판해 주십시오.